지금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자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동쪽에선 30년간 잠자던 금리가 깨어나 포효하고 있고 서쪽에선 어제의 동맹들이 서로에게 경제적 핵무기를 겨누고 있죠. 지금부터 이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이 두 단어였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전 세계 모든 트레이더들의 모니터를 뒤덮은 문구 Sell America. 말 그대로 미국을 팔아라. 이게 그냥 매도 신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거대한 패닉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2% 넘게 폭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39%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 역시 속수무책이었죠. 단 하루 만에, 정말 단 하루 만에 올 한 해 동안 벌었던 걸 전부 반납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매도 파도가 미국 시장 전체를 집어삼킨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미국 자산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이 사태를 두 개의 전선, 바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이라는 관점에서 나눠봐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자본 전쟁의 동부전선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 곳, 바로 일본 채권 시장의 위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본 한 나라의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첫 번째 도미노였던 겁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균열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한가운데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4%.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를 넘어서는 순간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꽁꽁 묶어놨던 그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났다는, 뭐랄까, 금융 시스템의 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4%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심리적, 재정적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놀라운 건요, 바로 그 속도입니다. 단 이틀 만에 수익률이 42.1bp나 치솟았어요. 여기서 bp는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1%를 말하는데 42.1bp면 0.411%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채권이 2007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폭등이었어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국채시장에서 거의 주식시장 폭락하는 수준의 변동성이 나타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너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난린데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금융 억압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일부러 금리 상승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자기들이 짊어진 어마어마한 국가부채의 무게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니까요.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의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정부의 느긋한 태도는 시장의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이게 진짜 부채를 줄이려는 신의 한 수냐? 아니면 이미 시장 통제력을 잃어서 그냥 선 놓은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불확실성 자체가 공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죠. 서부 전선입니다. 일본이 시스템에 균열을 냈다면 미국과 유럽은 그 균열에다가 아예 폭탄을 던져버린 격입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면적인 자본 전쟁으로 번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방아쇠가 정말 황당하게도 그린랜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원이 풍부한 그린랜드를 사려고 했는데 유럽 동맹국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모든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순수한 지정학적 갈등이 순식간에 경제 보복으로 번진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대서양을 사이에 둔 팽팽한 대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8개 유럽 국가에 대해 최대 25% 관세 폭탄을 위협하고 다른 한쪽에선 유럽연합이 통상위협 대응 조치, 즉 ACI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 ACI가 뭐냐면 사실상 경제 핵무기 있거든요.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ACI라는 게 왜 경제 핵무기라고 불릴까요? 이게 한번 발동되면요, 그냥 관세 좀 매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역, 투자, 금융,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복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카드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상징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덴마크의 아주 큰 연기금 책임자가 딱 한마디를 해요. 대안은 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를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곳이라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그런 곳에서 미국 국채를 던진다는 건 이제 미국 국채가 유일한 안전자산이라는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동쪽 전선과 서쪽 전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동쪽에선 일본 금리가 올라서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서쪽에선 미국과 유럽이 싸우면서 미국 자산의 매력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터지면서 투자자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안전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 위기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일본 금리가 폭등해요. 2단계, 일본 기관들이 손실을 메우려고 해외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막 팔아치우기 시작하죠. 3단계, 그럼 당연히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오르겠죠. 마지막 4단계, 이게 전 세계의 돈이 마르는 효과를 낳으면서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감염시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채권 작용단이라는 존재의 귀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원래 채권 작용단은 경제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국가를 국채 매도로 혼내주는 투자자들을 말했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행동, 그러니까 니네 외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자본을 무기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정말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위기가 오면 주식 팔고 안전한 채권이나 달러로 가잖아요. 이걸 질 좋은 피난처로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주식, 채권, 달러가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특정 자산이 싫어서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에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곳이 아예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자본 전쟁이라는 새로운 세상,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생존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익 추구가 아니라 자산 방어의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충격으로부터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방어 전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빚내서 하는 투자, 즉 레버리지는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둘째,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셋째, 달러 자산에만 몰빵하지 말고 다변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떤 자산이 취약하고 어떤 자산이 강한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미국이 관세를 미루고 일본이 시장에 개입해서 변동성이 잦아드는 거고요.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최악은 유럽이 진짜 보복에 나서고 다른 나라들까지 미국 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명확해지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무기가 되는 시대,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지금이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바로 그때일지도 모릅니다.